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18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들러 김지웅입니다. 세 번째 네. 시즌의 세 번째 학기에 18번째 시간인데요. 그러고 보니 벌써 김지영 선생님하고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 어우, 시간 금방 간다. 되게 진짜. 빠르네요. 그러게요. 18개 언제 하나 싶었는데 이게. 해내네요. 자, 아들러 김지용님 수고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분 마음에 들어서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뇌부자들 가서 또 들으시면 됩니다. 뇌부자들은 뭐 꾸준히 계속 하고 있으신 네.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좀 긴데요. 네, 조금 줄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네, 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점입니다. 30대 후반 미혼 여성으로 10명 남짓 근무하는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꽤 따뜻하고 서로 친하고 좋은 편이에요. 꾸준히 일하는 동료들도 있고 대부분 불평은 잠깐 하더라도 꽤 즐겁게 서로 친하게 잘 적응하며 일하는 편입니다. 저만 빼고요. 저만 빠지면 완벽한 직장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극단적으로 내성적이고 친구도 한 명만 사귀는 편이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사실 전혀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땐 그냥 성실한 모범생 같은 이미지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은따를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대학생이 되고 나름 활발하게 지내보겠다고 더 말도 많이 해보려 하고 동아리 활동도 이것저것 참여해보려 했지만 늘 에너지도 없고 피곤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고 또 사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해도 참 재수없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가 딱히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관계도 없었습니다.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에서는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이 술 마시자, 라면 먹자, 놀자 해도 사실 할 말도 없고 너무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고 괴로워서 피했는데 왜 그랬나 싶습니다. 게다가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 악바리같이 베풀지도 않고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이번 회사에서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늘 따뜻한 분위기 속에 편안하게 지냈지만 3, 4년이 지나면서 한두 번씩 트러블이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는데 저는 그 문제를 꺼내질 못하고 회피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일로 서운하거나 속상해도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얼굴 찌푸리고 피해버리고 속으로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할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라며 그저 혼자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티가 팍팍 났던 것 같아요. 전 제가 싫은 티를 내거나 불평불만이 있다는 티를 내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거나 이해해주는 티를 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다 저였어요. 제가 말도 안 걸고 일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들에 대해 남 탓을 하며 자꾸 남을 원망하곤 했는데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주변에서도 꽤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부 서서히 멀어졌고 저만 빠지면 괜찮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두세 차례는 견디다 못해 용기 내어 그때그때 가장 갈등이 컸던 사람을 불러놓고 사과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뿐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전 여전히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 괴로워하는 모습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싶었는데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능력도 없는 저를 어디서 받아줄지 어디 가도 난 똑같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괴로울 텐데 라며 그저 머물러 있었죠. 가족들도 구간이 명간이라며 머물러 있기를 권했고요. 보통 직장인 스트레스는 다 그런 거라며 버티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전 제가 정신병이거나 사이코패스인 것 같았어요. 착한 척하지만 이기적이고 나쁘고 못됐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정말 다 바보 같은 저의 문제고 모든 게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제 모든 삶이 다 후회되고 현재 살아가는 제 모습도 추악하고 모두의 기억에서 절 다 지워버리고만 싶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보는데 연애를 하든 누군가와 친한 관계가 되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그리고 표현할 줄 모르고 알아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모습이 정말 딱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정말 안 좋으실 뿐 저한테는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럴까? 그냥 기질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계속 사람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반복되기도 하고 이미 익숙해진 제 모습과 관계들 속에 제가 어떻게 바뀔지 바뀐 모습을 쭉 유지할 자신도 없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1, 2년 뒤면 회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 중입니다. 물론 지금도 옮길 자신조차 없고 준비해야 하지 하면서도 게으른 모습이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그땐 더 편하게 대하고 잘 대하며 속 좁지 않게 행동해야지 결심에 결심을 해보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괜찮아졌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니 스스로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힘들 때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썼지만 가장 중요한 저의 질문은 제 자신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럴 땐 괜찮고 저럴 땐 힘들고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다른 저를 알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회피하고 싶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참 그냥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긴 한데요. 그죠? 지금 그 일부 내용을 이제 자꾸 빼먹으면서 네. 읽었는데요. 사연이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읽지 않은 괄호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네. 묘사하는 네. 그런 표현들이 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역시 읽지 않은 부분 중에 저의 이상하고 힘든 문제들을 반도 안 쓴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네. 일단 스스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일단 힘들다 이런 네.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고요. 몇몇 저랑 장기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냥 장기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불안정 애착 가로치고 혼란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이제 회피형이 있고 집착형이 있고 혼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형은 나도 별로고 다른 사람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는 수밖에 없죠. 무서우니까. 네. 예, 집착형은 나는 별론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매달리려고 하고 막 의존적으로 되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혼란형은 나는 일단 부정적인데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양가적인 겁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외롭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가까워지면은 이제 또 불안해서 피하게 되고 그래서 멀어져도 힘들고 가까워져도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불안정 애착은 보통 정신과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애착의 기본 틀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나한테 잘해주셨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부모님이 정말 서로 사이가 정말 안 좋으시다 그랬어요. 네. 좀만 좋다도 아니고 정말 안 좋다. 네,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솔직히 편안했겠습니까? 아이에게. 네. 예, 불안정한 환경이고 두려운 환경이었을 거고요. 부모님 두 분도 마음의 여유가 온전히 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어떨 때 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또 못해주다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서 어쨌든 이분의 시작점이 이런 가정에서의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기를 좀 부족하게 보고 그래서 또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자신감 없게 시작됐던 것 같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잔인해서 그런 약자인 포지션에 있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지 않죠.
좀 따돌림시키고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기억력이 정말 나쁘다. 어릴 때 추억이 잘 안 떠오른다. 네, 기억력이 나쁜 걸 수도 있지만 보통 너무 힘든 기억들을 억압하고 억제해서 아예 기억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적으로 쌓여오면서 나는 약하다 라는 이미지가 확 굳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표현이 좀 거칠고 막 그래서 일부 표현을 좀 저희가 읽지 않는데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 네. 원래 사연 원문을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이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정적으로 자신의 네. 과거도 부정적으로 보시고 현재도 부정적으로 보시고 어떻게 보면 미래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가 아닌가 싶은 이제 걱정이 들어서 네. 저도 걱정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아들러님은 딱 듣자마자 첫 번째 이야기가 장기간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뭐 이렇게 네. 이 글만 보고 뭐 이렇게 진단을 붙이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세요? 일단은 글쎄요, 어떤 딱 진단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성적인 이 정도면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지속형 우울 장애라고 부르는 2년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고 어릴 때부터 쭉 우울했고 나의 인생은 대부분 우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붙일 수 있는 진단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좀 도움이 되지만 상담 치료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완쾌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던 어려움이 한 100점이었다면 그래도 한 뭐 70점, 뭐 잘 되면 50점, 30점 정도로 줄어들어서 사는 게 분명히 가능해지죠. 지금 30대 후반이시라고만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상담이라거나 뭐 이런 활동, 네, 이런 치료 뭐 이런 거를 해보신 경험은 안 쓰신 것 같고요. 네. 없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미혼이시고 작은 직장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부모님이랑 사시는지 아니면 혼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지 모르게 되게 힘드실 것 같다.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래서 누군가는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몇몇 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요. 네, 거의 정말 같은 내용인가 봐요. 거의 똑같이 네. 얘기하세요. 본인은 사이코패스다.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예.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너무 확고하게 굳어져서 그런 건데요. 근데 진짜로 나쁜 사람들은 본인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 여러 명 떠오른다. 자기가 나쁜 줄도 모르는 그 나쁜 사람들. 지금 이분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2번이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만 빠지면 완벽한 직장이다. 저만 빠지면 괜찮은 곳이 되어간다. 세상에 완벽한 직장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네. 네. 내가 빠진다고 해서 완벽한 직장이 되는 곳도 없고 내가 빠진다고 해서 불완전한 직장이 되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인공위성 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 회사 안에서 자기 바깥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가까이 것 가고 근데 싶으면서도 혹시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분을 만나가지고 네. 누군가가 이제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 네. 이 회사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회사에 관한 고민 여러 가지 하면 가족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있어라. 뭐 직장의 스트레스는 다 그런 거다 버티라라고 했는데 또 듣다 보면은 이분도 뭐 힘들어하시고 만성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긴 하지만 직장 혹은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 중에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좀 나쁜 사람이 있을 그럼요. 가능성도 있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느 회사든 일단 갈등이 없는 회사는 란 건 그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내 주변에 갈등이 없으면 갈등 유발자 누구다? 나다. 우리 회사는 갈등이 1도 없지 않아? 저희 회사 분위기 네. 좋죠. 근데 진짜 본인을 좀 위로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나쁜 사람은 진짜로 절대로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이런 걸 못 쓰고요. 그 자각조차 없어요. 네. 내가 나쁘다는 거에 네, 나쁜 대해. 사람은 이런 걸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모르고 미숙하고 만성적으로 우울 불안이 있어서 잘 못하고 계신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이렇게 긴 사연을 보내주실 만큼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들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할 사람을 찾아서 그건 이제 당연히 좀 이제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긴 이야기를 계속 털어놔 보시죠. 네. 그러면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는 거를 하게 되었다 우연히. 요거는 그냥 자가로 인터넷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인터넷에 좀 검사들이 있고요. 막 돈 받고 하는 곳도 있고 좀 몇 군데에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네.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몇 어플들 뭐 유료로 하는 곳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애착 유형 검사가 연애와 또 연결이 직결적으로 되기 때문에 연애에서의 심리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착안해서 나의 연애 유형을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 왜 네. 궁금했냐면 이걸 어디 병원 가서 하는 건가. 어. 그러면은 최소한 뭔가 이렇게 한 번쯤은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온라인 같은 걸로 하셨으면은 그건 아니고 하지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기는 했다라는 거죠. 요 네. 검사를 어떤 거든 간에 그렇죠. 해보셨다는 거는. 네, 바뀌고 싶은 의지가 욕구가 있으신 거고요. 그래도 본인을 들여다보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딱 봤는데 딱 맞았다. 정말 딱 나더라라는 음. 말씀하셨는데 그 검사 결과 해설지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을 텐데 거기까지 안 보셨나 본데요. 아니면은 또 그걸 더 보기 위해서는 더 결제를 해야 아, 되는 돈을 걸 수도 더 있고 내야- 맞아. 그럴 그럴 네, 수도 있겠구나. 코인을 네. 더 지불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인간 실격 그 소설에 네. 요조가 딱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혐오가 극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가까워지면 자기가 그 관계 또 망쳐버리고. 예. 갑자기 지금 저희 저 인간 실격 같은 고전도 읽는 우아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그래도 정신과에 산다 메이킹하고 인간 실격을 안 읽을 순 없죠. 네. 그래서 그 인간 실격의 요조에 관련돼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여쭤볼 때마다 저도 다른 방송에서 한 3년은 상담 받으시면 좋겠다. 3년. 요조도 한 3년 상담 받았으면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거는 없는 저의 감을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이분께서도 한 3년 상담 받으시면 꽤나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3년? 그 정도여야 돼? 난 진짜 답이 없나 보다. 그거 어떻게 하냐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 정도 투자하실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한 적어도 50년은 더 사실 건데 네. 잘 사셔야죠. 그 3년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간격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각 뭐 한 50분? 네. 그 정도씩. 4, 50분, 4, 50분. 50분 보통 정도를- 상담센터 가면 50분이죠. 네. 그 정도를 일주일에 4, 50분씩은 꾸준히 투자할 만한 그럴 만한 상황이신 것 같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꽤나 바뀌십니다. 음. 애착 관계를, 애착 패턴을 좀 바꿔놓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사연 마지막에 이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연이 답을 주시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도움을 뭘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자하면은 확실히 네.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네. 말씀. 그러니까 사실 저의 이상하고 힘든 문제들을 반도 안 쓴 거라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답을 주시기도 어렵겠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요. 제가 여러 명 떠오른다고 한 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문제는 꽤나 흔하고 이런 걸 치료하는 사람들이 상담사와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네. 사연, 고민이라고 음. 볼 수도 있죠. 전문가가 볼 때는 네. 전혀 다른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들. 네. 네. 그렇습니다. 점님, 용기 내어서 사연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즌 3 3학기 18교시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네. 시즌 3 3학기를 마치면서 아들러 김지영 선생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네요. 18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네. 뇌부자들 할 때랑 조금 달랐죠? 예, 많이 달랐죠. 어. 많이 다르고 아까 지나가는 말로 해주셨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언제 합방 한번 좋습니다. 서로 윈윈을 위하여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서로 좋은 채널 소개해주는 의미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만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님은 보내드리고 저희는 4학기 1교시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